안녕하십니까. 청년 대한민국을 말하다 진행을 맡은 이용원입니다. 요즘 보면 인구의 증감에 따라 또 경제의 성장과 생활소득의 패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생활 어떤 변화와 그 다음에 트렌드에 대해서 청년들이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춘 남녀 멋진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이상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염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봐도 10년 전과 20년 전이 다르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혼자를 듣지 않습니까? 혼밥, 혼집, 혼술, 혼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트렌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일 의원님. 요즘 분위기가 되게 전반적으로 혼자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추세 아닌가요? 과거에는 또 뭐 다 자기 삶만큼 이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선배님들, 부모님 세대 통해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뭐 대가족 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살고 친척, 뭐 외가, 친가, 고모, 이모, 뭐 이종사촌, 고종사촌 같이 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핵가족화, 소가족화 많이 되고 특히나 또 입시, 취업 이런 것 때문에 1인 어떤 생활 패턴이 특히 청년들이 혼자 사는 청년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활 패턴이 의식주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활동하는 게. 그러면 핵가족화 되고 하면서 또 이렇게 생활 패턴이 변화가 또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혼밥, 혼술,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게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혼자가 앞에 붙는 말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혼밥, 혼술 이런 것들이. 식당도 이제 혼자 밥 먹는 자리가 생기고 당연하게 알고. 요즘 커피숍 가면 거의 다 혼자 앉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핸드폰 꼽아놓고. 맞아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되게 대학가도 그렇고 또 회사도 그렇고 집단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뭐 전체 생활, 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되게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우리나라도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또 다른 외국의 그런 문화들도 이입되면서 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는데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가끔씩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런 혼자 먹는 혼밥, 혼술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피하는 사람들도 많죠. 맞아요. 일부러 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혼술, 혼밥을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편의점 식사를 자주 하세요? 기준이 편의점 식사를 기준으로 하기 좀 애매하고 어디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뭐 커피숍을 가더라도 심지어 대학교 때 이제 학생 식당 갈 때도 우르르도 같이 맞아서 같이 갈 때도 있지만 혼술 혼밥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해왔어요. 그리고 되게 편하고 오히려 어떤 뭐 대인 기피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보다도 좀 나만의 시간이라든가 혼자 사색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전의 트렌드보다도 앞선 혼밥의 선구자셨군요. 성각자. 네, 뭔가 이렇게 막 공상하고 상상하고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의외로 사회생활에 많이 치이다 보면은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갖기 힘들어요. 남자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군대 갔다 오고 나와서 뭐 사람 됐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 군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또 똑같은 일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전문성을 기르면서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자아 성찰하고 자아를 찾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혼자만의 생각할 시간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토대로 이게 뭐 20대, 30대를 보냄으로써도 남자나 여성분들이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혼자 기획하고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근데 그런 걸 지금은 많이 찾고 있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면서 외동아들, 외동딸, 혹은 형제 한둘 이렇게 하면서 맞벌이 부모의 밑에 혼자 아들, 딸이 있으면 항상 보면 혼자 지내는 게 습관화되고 또 혼자 되는 게 이제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분위기 사회적 트렌드가 됐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세요, 다들? 저는 이남 1녀, 그러니까 제가 가운데고 형님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3남매시네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나눠 먹어야 되고 혼자 뭐 차지하고 남은 게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요즘은 이제 혼술 혼밥은 외동아들, 외동딸이 많아지면서 요즘은 3남매, 3자매, 3형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염영님께서는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장녀면은 스스로 과도한 뭐 책임의식과 그런 무게들을 짊어지고 자라난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 있다고 하면 보통 누나가 있으면은 아들처럼 키운다 이런 얘기 표현을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남녀 차별은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는데 다만 너는 장자니까 그러니까 뭐 장녀 장남 떠나서는 장자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뭐 학업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아들처럼 큰 게 있었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혼자 혼밥 혼술을 자주 하시고 여대는 보통 학식을 혼자 먹기 위해 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대 친구들은 특히나 혼자 먹는 거에 익숙한데 여대 나오셨죠? 네네. 전 졸업해서도 이게 누군가랑 밥을 먹으면은 정말 내 몸처럼 편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한마디씩 말을 또 해야 되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면 좀 어색하니까 뭔가를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고 저도 뭔가 그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뭔가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상당히 뭔가 일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도 20, 30대 청년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약간은 어느 정도 억지로 당연히 해야 되는 뭐 대학 조직에 대학생 사회에 포함되어 있다던가 취업해서 어떤 뭐 단체 기업 조직에 포함되어 있다던가 이런 거랑은 별도로 취미생활이라든가 어떤 특정 어떤 목표가 있어서 사회생활,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을 봤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요즘 청년들은 절대 안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 조직에 포함되어 있어도. 자, 아까 우리 이상현 위원님께서 혼밥, 혼술도 혼자 트렌드에 대해서 변화된 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식생활 혼자 먹다, 혼자 살다 보니까 영양실조라든지 혹은 비만이라든지 혹은 어른들한테 걸릴 수 있는 성인병. 왜 한 끼 드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냥 저녁 때 치맥으로 한 끼를 때우고 잔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과도한 염분 섭취와 또 이렇게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이런 걸로 인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고 여러 사람이서 따뜻하게 밥을 지어서 나눠 먹을 때하고는 또 다른 안 좋은 점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여명현님 어떤 것들이 더 보십니까? 이게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은 게 혼밥이나 혼술을 즐기는 분들은 꼭 찾아가지고 그런 뭐 괜찮은 식당에서 여유있게 즐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제 주위에도 자취를 하는 뭐 친구들 보면은 되게 그 영양을 신경을 못 쓰더라고요. 집에서 제대로 못 챙기고 반찬을 그렇게 올려 보내주지 않는 이상 그냥 제가 웃긴 얘기 들었는데 아침에 급한데 막 속은 채워야 될 거니까 그 삼겹살을 통째로 그냥 한 줄을 치 구워서 이렇게 자르지도 않고 진짜요? 먹고 출근을 하는 오빠도 있고 본인이 아니시고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족들과 같이 사니까 그런 식으로 막 그 패턴을 잘 못 맞추는 게 한 가지 문제죠. 근데 이거는 자취하는 분들한테 주로 속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주장했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그래도 앵커께서 정치인이시죠. 맞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혼자 지내는 청년들의 비만과 어떤 심혈관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위장의 소화기 계통의 문제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식도염하고 위염은 기본이에요. 달고 사는데 건강관리가 안 되는데 정부에서 제가 그때 한번 생각해서 말했던 건 건강검진을 20, 30대 청년들에게 건강검진을 의무화해주자.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지낼 수 있게. 저는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 100%가 아니라 120% 공감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족 중에도 공무원이 계시고 또 이제 자영업 하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뭐 프리랜서 비슷하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직에 있으면은 일단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강제적으로라도 이제 건강 검진을 해야 되고 또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체 소속돼 있어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준비하는 단계도 굉장히 길어지고 또 하나는 창업이나 창직이라든가 또 강소 중소기업에 있으면서 어떤 본인의 건강이라든가 뭐 헬스한 부분, 웰빙에 대한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35, 40 넘어가고 나면은 그때 오는 성인병이 다 20대, 30대 때부터 관리를 잘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염분 섭취, 나트륨 섭취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균형한 생활 패턴, 식습관, 잠자리 이런 것 때문에 크죠. 이건 정말 이거는 정당 분들이 공약으로 좀 내세워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또 패턴의 변화가 이제 남녀 패션에 대해서도 크게 남자 패션, 여자 패션이 구분이 잘 되지 않고 또 뭐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중성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크로스 섹슈얼 이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는 뭐 외국 문화다 혹은 또 뭐 어떤 어른들을 봤을 때는 놀라운 새로운 문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익스트림 문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많이 잘 받아들이고 즐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문화란 게 이제 보통 이제 뭐 변곡점이 있어서 많이 이제 주기적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럼 예. 우리가 이제 뭐 트렌디하다, 트렌드에 따라간다, 흐름, 예. 뭐 플로우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예. 역시 그 문화의 양상은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기에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어떤 뭐 기존의 것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만의 캐릭터를 또 강조하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좀 개성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근 이제 들어와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조금 더 어떤 개인주의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부분이 많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짚고 싶어요. 이게 보통은 세계화가 진행되고 이렇게 자유주의가 강화되고 자유민주라기보다는 이렇게 자본주의가 더 강해질수록 우리 본래의 전통 문화는 퇴색할 거다라고 걱정을 많이 해왔잖아요. 저도 막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요즘 들어보면서 되게 좋아 보이는 것이 전주 한옥마을을 해마다 갈수록 한복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네, 특히 제가 2010년인가 11년에 한번 가보고 작년에 한 번 더 가봤는데 고작 그 3년 사이에 오히려 그 일반 평복을 입은 제가 어색할 정도로 다양하고 이쁜 한복을 입은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종로나 뭐 인사동 일대를 가면은 대개가 다 한복 입은 뭐 커플들 친구들이 막 모여서 다니는데 이것이 정말 신기하게도 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또 문화가 개방될수록 뭔가 우리 것을 찾고 또 우리의 뭔가를 지켜나가려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광화문 맞습니다. 광화문 인사동 가면 한복을 대여해서 기념으로 찍고 친구들끼리 3, 4, 5 하루 종일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또 그걸 즐기면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고 하던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청년들이 옛날 부분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온고이지신으로 옛날 것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뭐 전주 초코파이가 유행을 쫙 하고 맛있죠. 네. 전주 한옥마을이 이제는 또 뭐 문화가 되고 요즘 청년들 굉장히 사고방식도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열려있고 유연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또 때로는 뭐 급진적이고 진취적이라서 앞만 본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과거도 돌아보고 기존에 또 배울 점 좋은 점들을 관습에서 또 찾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주 한옥마을 좋은 말씀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혼자 다니는 거 워낙 좋아해서 혼자 정기적으로 종묘에 이제 재래식 하는 거라든가 경복궁이라든가 덕수궁에 이제 그 나팔 들고서 이제 다니시잖아요. 행진 같은 거 그런 것도 보러 다니고 하면은 의외로 청년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당연히 이제 여행객,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면은 오며 가며 거기 또 항상 그 도심과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또 지나다니면서 또 많이 보세요. 밥 먹고 식사하고 나가시다 보고 이 자체가 하나의 또 문화의 재창조된 트렌드가 아닌가. 맞아. 맞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또 새로운 또 문화 트렌드 중에 하나가 혼자 여행 가는 거. 좋죠. 또 혼자 문화생활하고 사진을 남기고 SNS에 올리고 또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아요. 보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끼리 취미 활동을 같이 하고 예전에 동호회 같은 느낌의 모임을 오프라인에서 또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SNS가 발달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게 같이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병렬식으로 병행해서 이게 유기적으로 같이 간다고 보여져요. SNS의 기본은 저는 이제 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각자 이렇게 주 목표가 뭐 홍보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활용하는 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편하게 인식하기에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또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때로는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인정도 받고 같이 알려주고 그런 공감, 사회적 소셜 네트워크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의 기본은 본인의 어떤 행동, 생활 양태라든가 자기가 경험했던 본인만의 경험을 많이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는 사진, 그죠? 페이스북은 글이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국 뭐냐? 의식주거든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옷을 입어보고,
모르는데 가서 자고 결국 이거거든요. 예. 거기에 양태가 아무래도 다인보다는 1인 내지 2인 소수로 많이 다니는 경향이 커진다. 이것도 새로운 1인 문화의 트렌드죠. 거기다 플러스 이거는 그 기기도 많이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예. 핸드폰 챙기고 목에 카메라 걸고 방원경 끼고 지금 핸드폰 하나로 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기기의 변화에 산업 1인 방송까지도. 그렇죠.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 네네. 그러니까 영혼까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핸드폰 하나 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런 1인 문화가 또 이런 새로운 트렌드 변화가 SNS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안착이 되고 있다고 보시죠. 이게 예. 제가 느낀 게 요즘 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 기능이 생겼잖아요. 페이스북 라이브. 네. 그래서 요즘 핸드폰을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고릴라나 막 그런 것들로 뭐 설치해 놓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 페이스북 친구들이랑 뭐 라이브 방송으로 대화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옛날엔 장비가 더 많이 필요했고 네. 어려웠는데 보면서 느낀 게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겠더라고요. 그렇게 예. 켜놓고 네. 하는 걸 보니까. 네. 그럼으로써 또 혼자 이렇게 짓는 시간이 많이 지니다 보니까 소비도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씀씀이가 많아지고 또 뭐라고 합니까? 결혼도 또 늦어진다고 그래요. 조금씩 딜레이 되는 예, 경향이 그리고 있죠. 또 혼자 지내다 보니까 남녀 간의 어떤 연애나 만날 기회도 많지 않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런 패턴들은 또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혼자 지내는 패턴, 혼자 사는 패턴, 혼자 이렇게 문화를 즐기는 패턴들이 많아지면 어떤 앞으로 우리나라 트렌드가 되겠지만 이게 인구라든지 혹은 나머지 이후의 부분에 미칠 영향들은 좀 있지 않을까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일단 뭐 어떻게 인구 보십니까? 구조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항아리 구조에서 역피라미드 구조로 지금 많이 이제 예. 변화가 왔거든요. 예. 뭐 일본이나 미국을 굳이 언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 한 뭐 15년, 20년 전에 양태처럼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어떤 지금의 트렌드나 생활 양태라는 게 결국 뭐 취업이라든가 진로가 조금씩 늦어지면서 예. 혼자만의 사색할 수 있는 여유를 또 같이 갖게 되고 또 연애와 결혼이 살짝 늦어지면서 아이를 갖는 또 그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지거나 예. 아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좀 줄어지고 거기다가 또 평균 수명이 연령이 늘어나면서 그렇습니다. 연령이 늘어나면서 이게 점차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그 20대, 30대 청년의 구조 문화도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 예. 그 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우리의 전통적인 뭐 가치의 문화라든가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어떤 개인주의적인 부분, 자유주의적인 부분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었던 만큼 조금은 우리가 또 잃어버릴 수 있었던 예. 한번 뒤를 돌아보고 어떤 뭐 우리 또 고유의 정의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르신들과 또 함께 또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공감하고서는 같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사회성을 또 기르고 사회 양식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더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아유,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저는 정말 같은 생각인데 예. 여기에 더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결혼이 늦춰지고 하는 것들이 솔직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해지는 네네. 것이다. 우리의 예. 삶이 예를 들어서 몇 살 때는 결혼을 해야만 해. 뭐 아이는 이렇게 낳아야 돼라는 것들이 그런 고정관념,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런 속죄가 풀려짐으로써 실패할 결혼들, 뭐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될 확률도 더 적어지고 그만큼 이혼율도 뭐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어쩔 수 없이 선진국 모델로 갈수록 이게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뭐 노령 인구의 재취업 같은 문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참 말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 두 분 청년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랜 반만년의 역사가 있는 한민족입니다. 이렇게 오랜 전통과 귀한 문화가 있고 그러한 역사와 전통적 가치를 새로운 문화에 함께 섞어가면서 온고 이지심을 담아서 그리고 아까 말한 귀중한 유산과 또 새로운 트렌드가 지나고 나면 이게 과거가 되듯이 이런 걸 잘 맞추어서 섞어서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서로가 지낸다면 참 이 새로운 문화가 좋은 문화가 되어서 다음 세대까지도 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 하면 같이 화이팅 하면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